먹고 첫째 애들하고 식사했어요. 네, 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그 건강 도서를 읽고 또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자는 취지예요. 어떻게 장 소장님부터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그리고 책을 검수봐. 최미정 예. 뭐 그 발언하시고 나가셨네요. 뭐 잘못 눌렀고요. 잘못 아마도 누른 거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죠. 예, 예.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챙겨져 나갔어요. 눌렀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네. 네, 장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뒤로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 저는 도서 네. 도서보다도 요번에 그 건강검진은 받았고요. 네, 네, 네. 이게 원미구 청에 가니까 보건소에서 나와서 어르신들 네.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뭐 이런 거 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일 보고 나오다가 식사는 그때 안 했죠. 이제 식사를 안 하고 2시 전후가 됐나? 그래서 혈압하고 혈당을 체크를 했는데 네. 혈압은 132에 82. 네. 이거 뭐 정상 수치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당이 137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혈당 수치를 이제 뭐 물어봤어요. 이게 정상 수치가 얼마냐 그랬더니 공복일 때는 100 이하면은 정상이고 식전이나 식후에 잴 경우에 2시간 이내, 식전이나 식후 2시간 이내 잴 때에는 140 이하면은 정상 수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혈당이 이제 137이 나와서 혈당 이상 없다. 이나 그 혈압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주간 데이케어 센터에도 건강 체크하는 거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매일 그 체온. 혈압하고 온도, 네. 그다음에 체온,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번 뭐 건강 검진 한다 그래서 하는 걸 봤더니 이 혈당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혈당 체크를. 네. 네, 그리고 그걸 일지를 다 써가지고 어르신들 한 20분 정도 되는 어르신들 그런 바이탈 사인이라 그러나요? 바이탈 사인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관리를 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뭐 혈압이나 혈당 체크해 본 건 이제 오래간만에 해본 거고 건강 검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혈액 채취라든지 위 내시경, 그다음에 분변, 체변해 갖고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죠? 네, 보여요? 좀 뿌옇게 보입니다. 확실히 잘 보여요? 네. 뿌옇게 보이죠? 네, 네. 아, 여기
그러네. 그런 이런 것들이 간단한 상식인데, 예, 요것도 뭐 이 체변 도구들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변화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간편하게 용기나 이런 것들이 간편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설명서도 보니까 제가 몰랐던 거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아까 이제 책 얘기를, 이게 저는 지금 건강에 대한 책을 읽는 건 없고요. 여기 이제 책 싸놓은 거에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두 책을 골라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저자가 특강한 거가 있었어요. 오세훈 선생이라고 음식이 나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게 아마 베스트셀러였을 거예요. 오세은 이제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남부 캠퍼스 개관할 때 유명 강사들 초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셨던 이제 저 선생님이세요. 나중에 이제 오세훈 선생님하고 이제 감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같이 이분하고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교육을 한 6개월인가 8개월을 이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침을 이 책에다가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건강한 삶을 지킨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뒤에 보니까 이게 부천점. 이건 알라딘에서 책을 산 건가 보네. 보니까 난 뒤에 보니까 알라딘에서. 그래서 이 책은 하여튼 그 책은 지금 소장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음식이 건강하고 상당히 그 상관관계가 깊다. 나이가 들수록 또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음식에 의해서 건강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잘 알고서 이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2018년도죠. 2018년도 그때 남부 캠퍼스 오픈할 때 한 겁니다. 벌써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이게 우리가 날씨다. 이거 그저 유 대표님도 이제 한번 얘기하신 책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처음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게 아마 외국 작가일 텐데 이것도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 잠깐만 이게 누구냐? 조너던 샤프란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서울 시민대학에서 이제 환경 관련된 강의인가요? 환경 관련되는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분이 추천해 주신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이제 책이거든요. 근데 결국 뭐 환경이라는 게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이 우리가 날씨다라고 하는 우리 지구의 생태계 앞으로 인류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원을 잘 알고 아껴 써야 되고 올바로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좀 상당히 좀 그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언급한 책으로 소개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뭐 기후변화, 그 다음에 뭐 태풍,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육류 소비라든지 뭐 아마존강 유역에 초지나 이 숲들이 벌목이 돼 나가는 상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구의 인간들의 건강을 길게 봐서는 좀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좀 작지만 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글쎄요, 이게 읽어봐야죠. 뭐. 여기 이렇게 쌓아놨던 곳에서 이렇게 또 찾아봤으니까 건강에 대한 거 다 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고 작가분들이 또 추천해 주는 거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만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거기에 네. 한 챕터나 두 챕터 좀 더 네.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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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대표님은 소개할 책이 없나요? 많으시죠. 뭐, 아니요. 건강 쪽은 별로 제가 없기는 한데, 근데 밀리의 서재에 제일 최근에 네네. 읽었던 게 AI로 어, 예측하는 질병과 건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나온 지 뭐 한 두 달 정도 된 책이에요. 예, 네. 그래서 AI로 예측하는 질병과 건강 그래갖고 국내 강서진 씨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전체적으로 읽었던 느낌만 조금 이야기하면은 보통 AI 나오기 전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실제 사례를 보기 전이었다 그랬으면 조금 불신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하도 사례들 많이 보고 날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저기 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나온 내용 중에 피부 사진 가지고 뭐 100가지 정도 질병을 감지하거나 뇌파 갖고 정신건강 진단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좀 까짜 과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동안 좀 많이 문제됐던 거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이렇게 조금 넘어오는 예, 그런 거라 내용 보면서 아, 좀 이제 앞으로는 많이 달라지겠다. 이 책 뭐, 정도가 이제 시작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병원을 매번 가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가볼 수는 없고 그게 이제 정기검진이든 뭔 건이 있을 때 가게 되지. 보통 때 근데 또 관심은 계속 가잖아요.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나 예상 못한 조금 몸이 반응이 오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연구를 좀 계속 조금은 해놓는 게 좋겠다. 확인된 걸로. 예. 그래서 안에 보면 이제 MRI 가지고 치매 예측하는 부분이라든가 걸음걸이 있잖아요. 걸음걸이 걸음걸이. 갖고 예, 건강 상태 진단하고 요런 영역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네. 조금 이제 우리도 낌새 정도는 채지만 이제 구체적인 거 막 이런 거 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그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거 떠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받은 느낌은 건강 데이터 이건 전에 조금 했던 내용인데 자기 건강 데이터가 이게 중요한 자산이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병원에서 이야기해주면 그냥 그때 저기 하고 처방하면 약 먹고 뭐 수술하라 뭐 하고 막 약간 이런 수동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냥 이 데이터가 병원 건지 아니면 보험공단 건지 이 애매하잖아요. 사실 느낌이. 근데 이게 확실히 내 거구나. 그래서 내 유전자 정보하고 뇌파, 걸음걸이, 식습관 뭐 이런 생체 신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평소에 이렇게 많이 쌓일 수만 있어도 정말 쓰임새가 많겠다. 앞으로는 예측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 우리 원장님, 공 원장님도 좀 그러시는데 스스로 이렇게 기록하고 축적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자기 건강에 대해서 혈압, 수면, 체중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갖고 기록을 해놓는 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시계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요즘 기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 누적하는 게 확실히 의미가 있겠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혈액 한 방울만 가지고도 암 진단하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모든 암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것들 이렇게 진단하고 막 이러니까 책에서는 병원 갈 필요성이 줄어든다는데 실제는 더 가까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어쨌건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책 보면서 그런 거 이제 많이 생각이 돼서 옛날 같으면 아파야 병원을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망가지기 전에 데이터를 평소에 모니터링 하다가
그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병원 가는 일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겠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데이터를 자꾸 지금은 그 의료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이제 그 부분을 평소에 모니터하고 뭔가 나오면 그러면 그런 조짐들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 아마 이런 식의 그 새로운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노화를 늦추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안에 언급이 자주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약간 앞으로 기술적인 희망이 조금 있겠다. 안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면 AI가 발전하면 노화를 늦추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하는 게 결국 AI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그런 거 이제 적용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미리 좀 그 뭐랄까 그 안에서 조금 추천한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뇌 건강 관련된 이런 추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워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안 썼거든요. 영미님이 사줬는데 예, 그냥 걸어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 움직일 때도 움직일 때인데 그 수면이나 스트레스 분석 막 이런 것도 별로 안 믿겨서 그냥 안 썼거든요. 근데 수면은 조금 약간 적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수면 패턴이라든가 스트레스 분석 이런 거 그런 것도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먹는 거 그것도 요새는 그 식사 사진 있잖아요. 식탁 차려진 거 그거 그냥 찍기만 해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몇 끼니 그냥 이렇게 찍기만 해도 권해준대요.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자기 먹을 그냥 식판처럼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 딱 해서 찍으면 대략적인 열량 계산이나 그다음에 식사가 이제 이게 사진이 쭉 쌓이면 그러면 먹는 거 추세가 어떤지 그다음에 내 건강 다른 정보하고 비교해서 추천하는 거 뺐으면 좋을 거 이런 거 권해주는 것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식습관 부분도 영향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 쪽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얼른 와닿지가 않고 왜냐하면 막 거기는 아직도 좀 그 복잡한 검사 절차랑 병행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고 피부 진단 앱 쪽은 한번 그거는 또 써보려고요. 피부 진단하는 앱 이야기도 거기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해서 그냥 한번 앞으로는 조금 생활을 좀 몇 가지를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쓰여지고 있진 아니요, 앱 않나요? 중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신뢰도가 좀 낮은 것들도 있고 책에서는 여러 사례들을 되게 많이 다루긴 했는데 예,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쓰이는 거, 개인이 해볼 수 있는 거 예,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부터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좀 해보려고요. 예, 예. 다음에는 앱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써보고요. 지금은 이번에는 정보만 그냥 저기 한 거지 실제는 안 쓰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럼 저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주제를 건강 도서로 선정해 놓고 충분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책이에요. 이게 집에 있는 책. 제가 그 한 10년 전에는 강서구에서 살았어요. 근데 강서구에 이광현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KBS 아침마당에 가끔 나오시는 유명세를 타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그냥 의사든 뭐든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가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공감하지 않으세요? 책이 없으면 사회가 인정을 안 해요. 강의를 하려고 그래도 당신 무슨 책을 썼습니까? 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운전자의 건강 보호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동차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쓸 당시에는 2013년도인데 1900만 대라고 이렇게 책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2025년도는 2600만 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진짜 한 가정에 하나는 기본으로 다 있고, 그쵸? 많은 데는 뭐 2대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분은 이제는 자동차와 운전자와 관련된 걸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챕터가 막히는 길과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질환. 사실 우리가 이제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뭐 직업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와서는 과거보다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운전으로 인한 어떤 불건강이 많아진다는 거죠. 만성 피로라든가 또 명절 운전 증후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하셨고요. 또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질환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성인병과 흔히 앓는 질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재를 하셨고요. 또 챕터 3번째는 운전자가 고통받는 관절통과 근육통.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장시간 하다 보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고정된 자세에서 진짜 발로 악셀과 브레이크만 거의 반복적으로 밟다 보니까 좀 뻐근하죠. 그래서 사실 운전 중에는 뭐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지역도 만들어 놨잖아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이드로 빠질 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소도 있는데 많은 경우 이렇게 빨리 가려고 충분한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자동차 사고의 원인 1위가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졸음운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챕터 4번째는 운전자의 소화장애. 네, 이것도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운전자분들이 자주 오는 질환인가 봐요. 소화기 계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통사고와 한방치료. 그래서 어쩌면 한방치료를 하는 분들도 자기들의 마케팅 대상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고 한방을 간다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요즘은 어쨌거나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수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한의원에서도 이런 교통사고 환자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통사고와 한방치료. 그래서 이제 한방치료를 요즘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환자분들이요. 네. 그래서 이것만 살펴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전체적으로만 봤고 자세히는 안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세한 세부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이제는 소유하는 자동차가 적었는데 길을 아무리 넓힌다고 그래도 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수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업무차 안양 쪽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 한 5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은 뭐 지하 굴도 뚫렸지만 1시간 반이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은 뭐 가능한 한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로 우리가 보통 금요일 날 여행을 떠나거나 금요일 날 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이렇게 외지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금요일은 진짜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요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또 이렇게 한방 치료와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혹시 십전대보탕이라는 거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십전대보탕 네,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죠. 10가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 10가지. 만성 피로 하신 분들 대보탕을 드셔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는 인삼이랑 백출, 백곡령, 감초, 숙지황, 백작약, 천궁, 당귀, 황기, 육개, 대추, 생강 이렇게 들어가요. 10가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그 한방 처방으로 이렇게 매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명절 운전에 피로를 풀어주는 처방으로는요, 쌍화탕 즐겨 드셔요? 네. 쌍화탕. 네. 쌍화탕에도 아까 들어갔던 그런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백작약, 숙지향, 황기, 당귀, 청규, 청궁, 계피가 들어가네요. 감초, 생강, 대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쌍화탕이나 십전, 대보탕에도 일부는 우리가 음식으로도 간간히 드시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네, 소개해 드릴게요. 쌍화탕에는 그 어르신들이 네. 옛날에 뭐 지금은 다방이 오는데 다방에 가면은 그저 단골들한테는 쌍화탕을 주면서 아니 쌍화차를 주면서 네네. 거기다가 노란 그저 달걀 노른자를 하나 딱 맞아요. 띄워주죠. 네. 그럼 그거 먹으면 뭐 피로 회복이 싹 뭐 가신다 그래야 되나고. 아니, 지금은 쌍화탕은 팔잖아요. 쌍화탕. 그렇죠. 쌍화차 네. 팔죠. 그런 거는 또 즐겨 드시는 분은 또 즐겨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요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가 건강 365일 일지? 건강 카드.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업무 분담을 해서 그냥 내년 초에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 드리도록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어 저 혼자 하기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1 월, 2월 것도 제가 다 올릴 거거든요. 그냥 1 월부터 그냥 12월 말일까지 해 가지고 예, 좋은 유익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또 유 대표님이 말씀 꺼내셔 가지고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둘째 치고라도 그 건강 365일 카드라도 만들려고요. 예. 그래서 그림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거는 유 대표님이 다 해 주세요. 저는 그 내용이랑 요약 이미지. 예, 이미지는 유 대표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댓글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네네. 네네. 네네네. 아, 예. 네. 아. 말 소 마이크가 소리 꺼졌다. 죽이셨어요. 꺼졌다 켜졌다 하네. 네. 네. 네네네. 아. 그래서 저는 그 유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노션 양식에다가요. 그냥 일자랑 그날 일지랑 제목 요것만 올릴게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유 대표님이 커버해 주시면 연말에 365일 건강 카드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미지는 다 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때 장 소장님은 1-2월 거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올릴 테니까. 그 1-2월 거를 공간을 어디다가 올릴까요? 그냥 저기 뭐 그냥 날짜만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들어가죠? 네네네. 네. 그러면 저기 그때 저기 장 소장님도 그 여기 들어오시면 예. 그러면 장 소장님이 한번 이 주소창으로 공유를 해 보세요. 예. 네. 예예. 전화 잠시만요. 드렸어요 그때. 네. 저거 네네. 지금 열어볼게요. 네. 열어보자. 전에 시포 작업할 때 이거 해보고 뭐 노초이라는 걸 또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또 생소한 계속 써야 되는데 오늘부터 쓰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네. 아, 그런가요? 아. 네. 어. 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나? 근데 이게 뜨는 게 금방금방 안 뜨네. 데이터. 네. 네. 버벅거려요. 그럼 요게 지금 요 주소로 하게 되면은 저는 허용이 돼서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건강증진연구소. 근데 1~2월 달 걸 넣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 1-2월 달 거를 내가 넣어야 1-2월 달 거는 만약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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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요. 네. 아마 3 월부터 시작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월 4일, 예. 3월 4일 날 첫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네네네. 네. 작업. 아, 채창을 열라고요? 여기서 notion notion.so so 리턴 치면 되죠? 리턴. 그러면은 로그인. 이게 이제 뭐 구글로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기존에 돼 있으니까 들어가.
구글 계정으로. 예. 이거 노션 SO는 뭐야? 무슨 의미죠? SO? 소. 네. 상단. 여기요? 왼쪽. 예. 아래 화살표. 2명의 멤버 초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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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에서요? 네. 저는 이것이. 지메일은 거의, 지메일. 이거 지금 사용 많이 드라이브, 한 90%가 차 있다 그래가지고, 뭐, 지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최미정 선생님이 보낸 게 뭐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모든 대화 검색, 여기서 저걸 최미정, 네? 건강 정진 연구소. 거기서 이제 보낸 메일, 이따 쳐보고, 건강증진연구소에서 보낸 메일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없어? JPK5566 5566 골뱅이 gmail.com. 네, 네. FO. 로드 좀. 여기서 검색어를 다시 치나요? 받은 편지함. 네, 54개 지금 많이 공부로 되어 있네. 네. 여기서 메일 검색으로 들어갈까요? 네. 영문으로. 아이고, 한글이네. 초대했다. 건강연구소 워크페이스로 이거 눌러요? 초대 수락 하면 되죠.
초대 수락.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증진연구소는 떴네요. 또 이제 뜨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네, 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새로 만들기. 네, 아, 네. 새로 만들기 하면은 밑에 새 템플릿 플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네. 아, 그럼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 비어 있음, 요 비어 있음. 네, 1월 네. 1일. 1월 1일부터 네. 공휴일 누르고, 예, 예. 네, 날짜. 네, 이렇게요. 네. 그럼 이거는 제, 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협업하는 거죠? 협업. 네. 네, 네, 네. 어떻게 장 소장님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이 3월 0101 3일까지. 들어가서 이게 1월부터 2월 3월 3일까지. 28일까지 하면 입력을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3월 3일. 3월 3일? 왜냐면 3월 4일부터는 제가 했잖아요. 네, 3월 3일까지. 네. 찾아서. 그래갖고 여기다가 제목은 뭐 하루에 하나씩 뭘 다 넣으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건강증진연구소에 가시면은 1월 1일 날 제가 쓴 글이 있어요. 네, 네. 그 글을 어디다가 넣죠? 제목 비어 있으면 제목 넣고 본문은 본문에다 그걸 넣어야 돼요. 네, 네, 네. 본문에다 그걸 넣고 그거를 AI한테 올려놓고 제목을 만들어줘. 그러면 그 제목을 위에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 네, 네. 건강증진연구소에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일지에 네. 있는
그 내용을 이 본문에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해놔라.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써 나갈 거거든요. 네네네. 12월 말까지.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이제 365일 건강 카드를 만드는 거죠. 유 대표님은 요 앞에 이미지를 해주실 거고요. 아니면 장 소장님이 이미지까지 해 넣으시든지요. 1월 아유, 1일. 나 이미지까지는 이제 힘들죠. 아유. 저 지금 네요. 한번 찾아서 본문 넣어주세요. 찾아서 네. 넣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네. 또 체크하겠습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아니, 12월 말까지 시간 있으니까요. 뭐 한 네. 10개만이라도 하시면 알았어 봐.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여기 되죠. 그러면 주소는 잠깐만요. 주소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저기죠. 어디다 놓을까? 오케이.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아니요. 이제 본문에다가 이제 붙여넣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넣었어요. 그렇게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엔터 펴도 되잖아요. 네. 엔터. 그냥 엔터. 닫을 때 ESC 누르고 그다음에 0102 누르고 또 저 해놓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요거만 가스바 북마크가 추가된 소셜 여기다가 추가했어. 그러면 이게 소셜 여기 북마크가 맨 밑에 들어가나? 네네네. 이 위에다가 네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일단 이거 닫아야지 그러고 발표 중지. 네. 오늘도 이렇게 한 50분 함께 보냈는데요. 어떠셨는지. 유 대표님? 네. 장 소장님? 예. 노션 좋아요. 네. 그만 봤지. 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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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네.